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에서 200만원대 중고차를 한번 이제 리뷰를 해드릴 건데, 요거를 과거에도 했었는데 좀 한지 꽤 됐어요. 그래갖고 연말 특집 같은? 어차피 이제 뭐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주제가 이제 좀 이제 금액대별로 막 다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뽑았어요. 요거는 가성비가 괜찮다, 지금 딱이다 라고 하는 차만 골라서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과거에는 뭐 100만원짜리 차 있으면 다 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가 요점인지도 모르고 조금 어떤 차를 좀 봐야 될지도 이제 보통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장단점은 설명해 드렸지만, 이번에는 100만원, 200만원대는 요런 차가 낫다, 그리고 300만원, 400만원대는 뭐 요런 차가 낫다라는 거를 그냥 제가 탁 집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00만원대에는 경차로는 올류마티즈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200만원대 한 중후반부터는 이제 뉴모닝 같은 것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 뭐 100에서 200만원대라고 이제 딱 봤을 때 생각나는 차는 올류마티즈다. 요게 디자인적으로는 초기 마티즈처럼 이제 생기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탈만합니다. 연식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금액도 싸고, 요거는 매도비는 나오는데 이전비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매도비랑 그 다음에 수수료 이렇게만 들어가고, 당연히 이전비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준준형, 요거는 이제 세라토가 이제 수출을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좀 차가 예전에는 이제 연식이랑 키로수 대비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면 많은 분들 인식이 조금 이제 세라토가 뭐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아반떼 HD급의 동급 차인데 연식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세라토가 아니라 뉴 세라토로 이제 가급적이면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100 중반부터 나오는데, 그래도 뭐 한 2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만원 전후로 차가 덜어 많습니다. 그래서 고르기 편하고 출퇴근용, 그 다음에 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소형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좋아요. 네. 그리고 SM520, 뭐 518, 뭐 520V, 525V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차가 지금 제가 팔아도 엔진 미션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은 튼튼하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차는 진짜 팔아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형차는 연비도 좀, 연비로 타는 차는 아니지만 좀 연비가 심하게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좀 내구성도 그렇고 다 꽝꽝입니다. 저는 한 100에서 200만원대 대형차 에쿠스 같은 거 전화 오면은 뭐 뉴체어맨이나 가급적이면은 팔고 싶지 않습니다.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돈 30만원 벌자고 골치 아플 거 겪고 싶지 않다. 그래서 대형차는 제가 뽑지 않았어요. 그리고 SUV로는 100만원 한 중후반 때부터 이제 구형 산타페 맨 처음 거 그게 나옵니다. 한 2003년식부터 이제 VGT라 그 전 거보다는 연비가 조금 낮았고 이제 금액이 엄청, 차라리 구형 산타페가 그 위에 산타페 CM보다 나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산타페 CM은 300만원대부터 있긴 있지만 제가 웬만해서 팔고 싶은 금액대는 500대도 조금 불안하고 600대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연식 키로수가 좀 좋아지니까 그런 쪽으로 보고 싶어지는데, 구형 산타페는 오히려 산타페 CM보다 조금 내구성이 그냥해요. 네. 이 5가지 차종 다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이전비, 경차 빼고 이전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도비 27에서 35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대략 3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역 넘어가면은 뭐 5만원, 10만원 더 받긴 하지만 지역 넘어갈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 차가 대수가 조금 적당히 있어요. 예.
어차피 다 100에서 200만 원대니까 뭐 비싸져 봐요. 얼마나 비싸지겠습니까? 100에서 200만 원대인데. 예. 그래서 경차 빼고 이전비가 보통 넉넉 잡아서 한 12, 13, 14, 15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넉넉하게 15 잡았고, 그 다음에 매도비는 딱 중간치 정도 되는 한 30만 원. 그 다음에 35만 원까지 가는 데는 진짜 좀 너무하다 생각을 저도 해요. 33만 원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랑말랑 하는데, 한 28, 29, 30 이 정도가 좀 적당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매도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어차피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원래는 나라에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지도 않고 법적인 근거가 아예 없는데, 요거를 안 받으면 차를 안 판다 이거예요. 차를 갖고 있는 사무실에서. 그래서 전국에서 다 받으니까 우리도 받는다라는 개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없어진다, 나라에서 매도비 너무 과해, 이거 받지 마 라고 해봤자 차량 가격이 올라가서 사무실에다가 입금을 해야 되는 구조로 바뀔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그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은 조금 이제 없어지자마자의 그 혜택은 그 시기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께 분명히 조금은 있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차 가격을 갑자기 올리는, 뭐 어떻게 막, 이게 되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중고차 시장 딜러 자체가. 그래서 아무튼 당장은 뭐 이렇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근데 가능성이 있다 뿐이지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고, 아무튼 매도비라는 그런 겁니다. 옛날 말로 마당비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품목은 이거를 모아서 사무장님들 월급 주고 그 사무실 세 내고, 그 다음에 뭐 주차장 임대하고 뭐 그렇게 하고 남는 돈은 뭐 사무실에서 가져가고 뭐 이런 개념인데, 보통은 이제 또이또이 되거나 손해나는 경우가 있으면 사무실 이게 좀 이제 그게 장기화가 되면 문 닫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매도비는 간단하게 그렇게만 설명해 드리고, 이게 전국에서 다 받는 거니까 뭐 금액이 조금씩은 틀리지만, 그리고 수수료는 대략적으로 30만원, 지역 넘어가면 뭐 5만원, 10만원 더 받고 한데, 그렇게까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차종은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뿐이지,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합니다. 그래서 5만원, 10만원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더 받는 게, 구매를 하시는 분 입장으로서도 그만큼 이제 요구하는 대가만큼 지불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권리 좋은 차를 이제 봐달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강해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기름값은 나오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차 빼고 이전비, 매도비, 수수료해서 보통 한 75만원, 100에서 200만원대에 차량을 구매하시면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100만원, 200만원대 중고차예요. 남이 타던 중고차입니다. 그리고 다 고쳐서 판매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매입하는 사람이 다 고쳐버리면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 있는 거는 수리를 하겠죠. 매입을 안 하거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수리비, 고객님들 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이거 다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타이어가 거의 다 달아져 있다, 그러면은 보통 중고 타이어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새 타이어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타이어 중에서도 거의 새 타이어는 아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많이 비스무리한 타이어로 교환하는 데는 반값에 이하입니다. 거의 한 반값이 안 돼요.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교체나 아니면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매립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가 달아져 있으면은 이것도 해야 되겠죠. 남이 타던 중고차니까, 더욱이 10년 넘게 탄 중고차니까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중고차예요, 남이 타던. 그리고 10년 정도는 탄 중고차가 보통 100에서 200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상태가 다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좀 희망적이긴 하겠지만 저도 그런 차를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알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볼 차는 SM5예요. 2003년 그 다음에 2005년 뉴SM5 나오던 그 2005년 시기에 이제 병행해서 나왔기 때문에 2003년부터 15년, 그러니까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된 차량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진짜 튼튼하게 탈만해요. 깨끗한 차도 덜어 있고. 그래서 SM518 이거는 이제 배기량이 1800cc고 2000cc, 2000cc, 2500cc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좀 잘 나온 차입니다. 네. 뭐 엔진이 어디 상을 받았다, 뭐 세계 1등 뭐 상을 받았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뭐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상을 받으러 시상식에 뭐 참여한 건 아니니까 그냥 뉴스 기사라든지 뭐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이 차를 봤을 때 문제가 있었던 적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접이식 백밀러, 가죽 시트도 이 시기에는 원래 잘 안 나왔다가 요게 거의 뭐 이제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는 차량 중에서 뭐 최초로 나왔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차입니다. 해가 바뀌면 차량이 많이 저렴해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밑에 보시다시피 아닙니다. 매입해놓은 차량의 시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저렴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신차에 보통 이제 해 바뀌면은 역각자가 되거나 재고차 뭐 그런 프로모션들이 보통 연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판매하실 때 딜러들이 해당 연도에 바로 팔게 하실 수 있게끔 만든 말이 이제 소비자분들도 아 그렇구나 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생긴 이야기들입니다. 중고차 시세는요, 해가 바뀐다고 갑자기 막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냥 연중에 떨어지던 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떨어집니다. 근데 100에서 200만원대 차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어차피 내년에 팔아도 똑같아요. 내년에 구매해도 그 가격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낫다. 어떻게 보면 100에서 200만원대 차량이라고 하도 뭐 더 비싼 차라고 해도, 근데 이제 금액적인 메리트 가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내년 사도 똑같고 지금 사도 똑같을 바에는 미리 사서 타는 게 낫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중고차는 원래 계속 떨어지니까. 그리고 http www.clean까지.com 여기서 이제 제 개인 사이트입니다. 그 실매물 사이트라든가 인터넷으로 고객님들이 많은 사이트를 비교하시려고 하시면은 그게 다 전략적으로 여러 딜러들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실매물인지, 실매물 사이트에서조차도 딜러들이 올렸다면은 그 작업차가 있어요. 보통은 평일, 야간, 그리고 주말 내내 그때 이제 작업용 차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저 혼자만의 사이트고, 그 다음에 딜러들 보는 제가 이제 이따가 안내해드릴 그 전산이랑 그대로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도 똑같고 매물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시세 공부하기 좋으실 겁니다. 다른 데 가시더라도. 제 사이트를 보실 때는 차량을 고르신다라는 개념보다는 눈탱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키로수라고 본다면은 나는 금액을 뭘로 봤는데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은 그건 공부를 잘 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모르니까 딜러님이 저보다는 더 전문가시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비슷한 키로수, 비슷한 연식, 비슷한 조건에서 보시게 되시면은 비싼지 싼지 아실 수 있게끔 기준 매물을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사이트를 보실 때 성능 점검 기록부부터 보셔야 되고요. 사진보다 금액보다 사진보다 성능 기록부,
금액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무사고라고 적혀 있는 차량 위주로 클릭을 하셔서 사진부터 보시는 게 아니라 성능 점검 기록부부터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우측 상단쯤에 그 정기 점검 날짜가 지났나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튜닝이 돼 있나, 구조 변경이 불법인가 아니면 적법인가 뭐 그런 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용도 이력, 렌트 이력이나 영업 이력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똑같은 연식, 똑같은 키로수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HG 그랜저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렌트 이력이 있으면 똑같은 연식, 똑같은 키로수, 똑같은 옵션, 똑같은 색깔, 똑같은 무사고로 봤을 때 대략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략.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뭐 100만원, 200만원대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미세누유 1개 정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2개부터는 그냥 주의해서 더 꼼꼼히 봐야 되고, 실제로 차를 봤을 때 3개 이상은 그냥 전 꺼버립니다. 네. 돈이 좀 들어갈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한 중간 밑에쯤 보면은 특이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 여기에 그림에 보통 어디가 교환되는지 판금되는지 그 부분을 좀 이제 주로 보실 텐데, 주로 보실 텐데 밑으로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체크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휠하우스 판금이라고 하면은 원래 그림에 체크해야 되는데 밑으로 빼놓을 수 있는 그런 편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들어온 날짜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게 맨 밑에 보면은 이제 날짜가 있어요. 그게 거의 들어온 날짜랑 비스무리한 성능 점검을 받은 날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 또 많이 한 3개월 넘게 지나 있으면 안 팔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 이렇게 알려드렸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저한테 이제 꼼꼼히 그래도 보신 다음에 그렇다고 자만하지 마시라고 했다가 또 아예 안 보지 마시고 한번 이 정도 차를 봤다라고 해서 한 대 내지는 2대 정도 저한테 뽑아서 주신다면 그래도 뭐 얼추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단 밟듯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딜러 전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를 가게 되셨을 때 뭐 빨간 전산이라든지 검은 전산이라든지 초록색 전산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적어도 인천,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광명, 수원, 평택, 용인에서 차량을 보시는 거라면 이렇게 인터넷 버전으로 보시는 게 좋고, 왜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요거는 크롬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인데, 요걸로 만약에 봤을 때 이렇게 다르게 인식을 하면 이게 중복 접속 로그인이 됐다 이렇게 안내창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자리에서 다른 직원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탁탁 해갖고 바꿔버리면 여기서 저장을 누르고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빵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버전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거의 이게 낫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 버전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중복 접속해서 다른 직원들이 장난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여기서 또 이제 다른 자리에서 건드렸다, 뭐 예를 들어서 건드렸다 하면은 아까 그 창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인터넷 버전으로 보시는 게 제일 난 게 아니라 요걸로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거 말고 저 인터넷 전산으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 유튜브로 봤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조금 당황을 하신다, 그런 낌새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조금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거 뭐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보시는 게 낫다. 난 게 아니라 이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 두 개는 체크 왜 하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전화번호가 이게 노출이 돼요. 그리고 또 여기가 또 가려지게 됩니다. 저한테 오셨으면 좋겠다 반,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셔도 그냥 제 영상을 보셔도 상관없다라는 마음 반반으로 이 영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렇죠. 진심으로 50%는 다른 데 가셔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조금이라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0만원에서 200만원대를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에서 많이 안 빠집니다. 뭐 20만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30만원까지 빼주시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예요. 이거는 수도권 전체 지역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으로 삼성, SM5, 5 요거는 체크 안 하고 그냥 쭉 보겠습니다. 어떤 게 어떻게 있나. 요것도 체크를 LPG 한번 볼까요? 그냥 몇 대 있나. 47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진 있는 것만. 사진 없는 거 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18은 기본적으로 옵션이 떨어져요. 첫 번째 페이지에도 이제 518은 없네요. 이 페이지에도 없고. LPG니까 LPG는 다 2000cc입니다. 휘발유로 보게 되면은 518이 나올 거예요. 찍어보면 있겠지. 이렇게 4대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107대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싼 것부터 비싼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금액은 아예 안 빠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보통 109만원이다 하면은 그냥 이제 100만원에 팔겠다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연식은 3년식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4년식 5년식은 여기 밑에가 눈물 모델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구분이 돼요. 근데 이제 튜닝이 될 수도 있어요. 튜닝. 이 당시에는 눈물 모델이 좀 이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보다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5년 정도가 낫겠다. 근데 키로수 많은 게 거의 없는데 20만 키로는 안 보고 봐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건은 수도권 전체를 보고 있고, 삼성 SM5, SM5 요거는 체크 안 했어요. 좀 넓게 보려고. 연식만 3년에서 5년 받고 20만 키로 안 보고 100만원부터. 이거를 체크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거를 체크를 안 한 이유는 100만원 미만짜리는 거의 없어요. 네. 사실 뭐 100만원에 팔려면 뭐 남아야 팔 텐데 90만원짜리는 있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여기서 빼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면 늘어나요 좀. 네. 근데 계약된 거, 이렇게 상담이라고 체크된 거는 계약됐거나 아무튼 딜러들이 보면은 100만원 미만짜리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대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니니까 상담 이런 게 혹시라도 제 사이트에 있으면은 그건 보지 마시고 100만원부터 체크를 하시고 보시는 게 낫습니다. 쭉 보면은 이런 튜닝카는 제가 가급적이면은 조금 안 팔려고 해요. 왜냐면은 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또 무사고 차량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무사고라고 체크되면은 요게 1번인데 요건 이제 눈물 모델이 아니에요. 눈물 모델은 4년부터 5년 이렇게인데, 그래도 연식상 2002년 미만 거는 그러니까 사제일도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차도 사제일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더 잘 안 나갑니다. 순정이 제일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전산을 보다 보면 좀 땡기는데, 근데 요게 2003년이에요. 3년짜리 치고는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눈물이 아니니까. 이것도 3년이긴 한데 이게 4년부터 보면은 이런 거 체크를 해보면 깨끗하죠. 범버 뭐 도색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깨끗합니다. 게다가 또 4년형이라 여기 밑에 이게 눈물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여기 오디오 덱. 이게 또 가죽이 아니네. 이 가격에 볼 필요가 없고 SM525로 한번 보면 이건 눈물이 아니긴 한데 525고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뒷 범버 감지기가 없는 건가? 없어 보여요. 시트는 가죽인데 접이식 백밀러는 무조건 있어요. 525는 옵션이 좋습니다. 접이식 백밀러 똑딱이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타이어는 되게 좋다. 이게 앞타이어. 엔진은 뭐 여기는 볼 거 없을 겁니다. 거의. 근데 그래도 보긴 봐야 되겠지만 차가 거의 무조건 좋을 거고,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15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근데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은, 근데 이렇게 200이 넘어가 버리면은 차라리 그냥 USM5가 나오긴 하는데, USM5는 조금 200만원만 갖다가 사기에는 좀 부족하고, 한 250에서 한 400 정도, 한 350 사이? 250에서 350 사이는 뉴 SM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난 그것까지는 좀 부족하다 라고 하면 눈물 모델 4년식에 14만 7천 km 성능을 보면 이게 구형이다. 날짜가 엄청 지났다. 2016년. 그 차가 왜 이렇게 싼 게 없지? 싶네요. 좀만 더 주면은 USM5가 나오긴 하는데 괜찮은 거 보려면 좀 올라가니까. 인천 것만 한번 볼까? 조건을 20만에 걸어서 그런가? 연식을 풀어볼까요? 여러 대가 나오긴 합니다. 2003년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엘리, 근데 요게 또 17만이니까 이건 2002년이긴 하지만 요게 그래도 연식 하나라도 좋으니까. 근데 사제일이고 순정일까? 한 이 정도? 깡통일은 아니니까.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고 전동 시트 들어가고, 이게 좀 여기에다가 좀 때가 많이 꼈어요. 딱 봐도. 근데 이 실내 클리닝을 좀 하면은 되게 깨끗해집니다. 뒤에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앞에가 때가 많이 있으니까. 금액도 너무 싸잖아요. 근데 이 가격만 또 놓고 보면은 조금 너무 이 가격만 준비해 갖고 오시면 이 차 아니면 어떡해요? 들어온 날짜는 좋긴 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150까지는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요게 연식은 좀 떨어지지만 눈물 모델이 조금 비싸구나. 이 정도 성능부터 보면은 검사 날짜 여유 있고요. 검사 날짜 여유 있고 2020년 9월까지 앞뒤를 한 달이니까 용도 없고 튜닝 없고 특별 이력 없고 15만 km, 이 정도면은 짧은 편이고, 연식에 비해서 사고도 없고 미세누는 3개다 4개다 9월달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습관적으로 끈 것처럼 꺼야 돼요. 미세누 4개면은
요거는 괜찮을까? 라이트 뭐 이 정도면 준수하고, 휠도 뭐 중고니까 뭐 싼 맛에. 근데 시트가 또 가죽이 아니고, 이 프로토 에어컨이 아니고 수동이다. 약간 은하색인데 이건 색깔이 좀 별로다. 520V 그건 옵션이 좋은 거거든요. 투톤 들어갔으니까. 흰색 번호판에 휠도 순정일이고, 실내도 가죽 때가 이 정도면 적당하고, 뒤에도 깨끗하고요. 코일 매트까지, 전동 시트 있고, 성능을 보면 2020년 9월까지 아까 봤던 거 이게 4개짜리였구나. 여기 1페이지는 없는 거예요. 다 팔렸나? 은색깔 여기 좀 있죠. 성능 보면 19년 8월 29일까지 검사 날짜 여기 있고, 키로수 좋고요. 없고 교환된 것도 없다. 미세누이도 다 없다고는 하는데 8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9, 10, 11 3개월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거 아무래도 100만원대다 보니까 다 그렇게 썩 좋아. 내비가 있다. 휠 좀 까졌지만 뭐. 초록 남바는 흰색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당일 출고가 안 돼요. 남아 바꾸려면. 접이식 백밀러 있고, 열선도 있고, 전동 시트도 있고, 내비도 있고, 사고 이 정도에 미세누이 하나. 10월 11일.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이제 나왔어요. 또 4년씩이니까. 이거 여기서 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빠지겠죠 뭐. 정찰제라고 써놨으니까 안 빼준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10만원은 빠지겠죠? 눈물이니까. 남바만 바꿔 타면은 이 느낌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여기 때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근데 이건 50만원이 바로 비싸지네. 525 매니아층이 있거든요. 열선 뒷자리까지 있다. 근데 이게 때가 좀 실내 클리닝 하면은 되긴 하는데. 열선 있고 아무래도 100% 깨끗하진 않겠죠. 검사 날짜 내후년에 5월까지 용도 없고, 당연히 교환 여기 하나 있고 미세는 둘, 셋. 조금은 돈이 들어가겠네요. 사실 완벽한 차 찾기가 좀, 요건 많이 깨끗하네. 근데 290이에요. 차라리 이 금액에 2키로수를 요거로 살 바에는 USM5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돈 좀 더 주더라도. 왜냐면 디자인 자체가 좀 더 신형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이 정도 느낌. 이렇게 보면 수도권으로 전체로 봐도 차가 90대 정도 있고, 차를 볼 때는 이제 동선에 맞춰서 막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뭐 안산 갔다가 수원 갔다가 평택 갔다가 인천 갔다가 뭐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선에 맞춰서 잘 보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으로 보면은 볼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김에, 그러니까 너무 100만원 초반으로 사기에는 조금 애매했었고,
한 200만원, 그러니까 180에서 한 220 사이 이 정도면 이제 되는데, 여기서 100만원 정도 올리면은 USM5가 또 나오니까. 근데 이제 또 금액적으로 그냥 싼 맛에 사겠다, 올리면 한도 끝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SM5 초기 모델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100 더 줘서 나는 조금 더 디자인을 올릴 거야. 연식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봤자 2005년, 2006년, 2007년이에요. 10년 이내 게 안 됩니다. 10년 이내 거 하려면은요, 거의 DSM5 신형으로 가거든요. 바로. 그렇게 돼버리면은 최소 금액이 한 650, 700부터 붙어요. 그 가격만 갖고 사기에는 차를 많이 볼 수도 없고, 만약에 오셔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50에서 100 정도는 여유를 두고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주제가 100에서 200이기 때문에 중형으로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우 마티즈에서 경차를 보면은 체크 안 하고 보는 게 나아요. 이렇게. 그리고 경차는 10만 킬로 이상은 잘 안 봅니다. 어차피 긴 거리 왔다 갔다 하려고 타는 게 아니고 가까운 거리만 왔다 갔다 하려고 타는 차이기 때문에, 이게 저렴한 차 같은 경우는 너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SM5는 최소 금액은 150에서 한 200 정도 준비를 하시면은 그냥 뭐 싼 맛에 탈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SM5를 계산을 만약에 하면은 한 180으로 만약에 잡는다 치면은 여기서 이전비 한 15만원 넉넉하게 안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한 13? 이 정도면 될 거고, 곱하기를 해버렸네. 매도비는 중간치는 한 30 잡고, 그 다음에 져주시는 거 30 잡으면 253만원 이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수리비를 아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해도 넉넉하게 이 정도면은 좀 약간 몇만원 남을 거예요. 왜냐면은 수리비가 항상 20만원 들어가진 않으니까. 뭐 엔진오일만 교환하고 가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못해도 한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 해서 보험료 빼고. 뭐 이번에는 경차 올류 마티즈인데요.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건 뭐 109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연식을 또 이제 메리트를 한번 쭉 보고 한 7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무사고 체크 안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색상을 상관없이 보면 빨간색은 너무 튀고, 연두색도 뭐 비스무리하긴 합니다만, 완무 은색깔 차라리 5만 킬로 150, 여기서 뭐 10만 원이도 깎이지 않을까요? 휠은 뭐 이렇게 했지만, 뭐 연습용으로 가까운 데만 왔다 갔다 할 거라면, 뭐 예를 들어서 남편분께서 사모님 그냥 이제 가까운 거리만, 뭐 장보기용이랑 멀리는 절대 안 갈 차고, 정말 가까운데 한 3, 4km 범위, 5km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차, 또 셔틀 느낌으로 걸어 다니기 힘드니까, 시트도 컬러 시트고 성능도 보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검사 날짜도 내년 8월까지로 좀 여유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경차 사시는 분들 이거 하면 그냥 한 6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엄청난 디자인 보고 타는 건 아닌데 그냥 적당한 거. 장거리로는 절대 안 어울리는 차입니다. 저는 남자분들은 그 경차를 뭐 출퇴근 왔다 갔다 이제 하려고 경차 알아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후회하실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차가 조금 무거워요. 왜냐면 그만큼 힘이 없으니까 더 밟게 되면은 발에 힘도 더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용도입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만 왔다 갔다 할 차.
연비가 장거리용으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가까운 거리 왔다 갔다 하기에는 뭐 이제 공간 차 폭도 좁고 앞뒤 간격도 너비도 작아서 운전하기 편하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 진짜 가까운 거리만 왔다 갔다 할 용도. 좋습니다. 세금 싸고 공영 주차장 반값 할인에 톨비 반값. 고속도로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여기 200만 원 안 되는 금액으로 차값만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올리마티즈는. 디자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디자인이에요. 약간 오바일 수는 있겠지만 벤츠 스마트랑 용도가 느낌이 좀 비슷하다. 이건 시트가 가죽 시트가 아니니까 충분히 가죽 시트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가죽이잖아요. 가죽 뭐 쉬운 거긴 합니다만 뭐 이 정도면 적당하다. 조금 약간 시트 상태가 좀 불량이니까 차라리 아까 그거를 보던가 아니면 뭐 비슷한 금액대 뭐 몇십만원 차이 안 나니까. 이건 또 가죽이 아니구나. 색깔 맞추고 뭐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가죽이 아니네. 이것도 뭐 10만원 20만원 비싸지면은 또 좋은 게 나옵니다. 눈에 잘 띄게 빨간색 초보분들한테 뭐 시트 이런 거 나오잖아요. 200 안 되는 가격으로. 키로수는 좀 경차치고는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연식이 좋잖아요. 10년밖에 안 됐고 가죽 시트 좋고 좋잖아요. 후방 감지기까지 있잖아요. 올류마티즈는 200 넘게 사는 차가 아닙니다. SM5 520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적정가는 한 150에서 한 220 사이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아까 세라토 말씀드렸는데 세라토가 차가 진짜 좋은데 차가 많이 없어요. 뭐 한 17만까지 여유를 줘도 이렇게 수도권에 키로수 17만만 잡았는데 이건 그냥 사진 찍은 거고 금액 싼 것부터 이렇게 보는 건데 7대 나와요. 7대 이렇게 이거는 들었다 하면은 나갈 만한 거고 등급은 SLX부터 이제 보는 게 좋은데 LX는 가죽이긴 합니다만 이게 돌리는 거라서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진 않은데 상태만 좋으면 되니까 엔진 미션. 일단 연식이 나쁘지 않아요. 거의 2009년입니다. 한 10년 된 차. 사고도 크지 않고 펜다 하나 좋아요. 차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런 거 뭐 수원에 있네요. 이 배경은 수원입니다. 수원. 이거는 제가 근무하는 매매단지에 있는 건데 이 조건이면 아반떼 HD면요 거의 한 450, 500 가까이 될 거예요. 보세요. 가죽 시트에다가 에어컨 프로테 에어컨이지 열선이 있지. 좋아요. 엄청 좋아요. 후방 카메라 있는데 이거는 볼 수 있는 거는 떼갔나 보죠. 근데 이제 300 갖다가 사기에는 조금 이제 키로수가 아무리 짧아도 좀 많은 느낌이고 이런 거 SLX 이게 진짜 좋은데 차가 많이 없어서 이건 가죽 시트가 아니니까 또 1년 전엔 진짜 많았는데 여기 수출을 나가요. 수출 문의도 물어봐 주시면은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분명히 비교해 보실 테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아마 최고가에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출이 나가는 차가 있고 잘 나가는 차가 있고 안 나가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다 잘 나갔으면 우리나라에서 중고차가 없죠. 다 수출 내보냈는데 바로 현금화가 되는데 그렇진 않고
잘 나가는 차만 나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천 것만 봐도 되는데요. 프라이드 신형.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7만 킬로에 170짜리 청색깔. 요건 제 차인데 등급도 SLX인데 가죽 시트긴 해요. 좋죠? 좋아 보이죠? 열선도 있어요. 근데 사고차예요. 사고차는 제가 매입한 차에 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는 희망자분이 계시면은 이게 150에 팔아도 손해거든요. 예. 이게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사고 이력만 있을 뿐이지. 10월 달에 갖고 왔고 150에 이전비 매도비만 하고 수수료는 안 받고 판매를 하겠습니다. 검사 날짜가 지났다고 돼 있구나. 이거 검사도 받아드릴게요. 네. 왜 안 받았을까? 아무튼 상태 좋아서 매입을 한 건데 아무래도 사고 이력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나가네요. 금액도 오늘 내렸어요. 네. 10만원. 그래서 이거는 150. 깨끗하고 나쁘진 않은데 사고 이력이 있어서 시운전 해보시고 별로면은 안 사시면 되니까 문의 주십시오. 번호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거두절미하고 요거는 거두절미하고 완전 무사고라는 얘기입니다. 골드 은색이긴 합니다만 깨끗해요. 후방 감지기 있고 키로수 45,000km 가죽 시트 여기가 조금 떠있긴 합니다만 열선 있고 골드니까 뭐 안개등 열선 뒷자리 이 정도면 깨끗하고 사이드미러에 깜빡이도 있어요. 어허. 블랙박스 뒤에 거 있고 앞에도 있어요. 좋은 건 아닙니다. 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휠은 굉장히 깨끗하네요. 타이어도 트레이드 많이 남아있어 보여요. 이게 240, 한 220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게 금액이 500 미만짜리는 한 30만원씩 잘 안 빼줄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봐야 됩니다. 성능도 나쁘지 않아요. 완무라고 했으니까 완전 무사고에 아무것도 없고. 10월 20일. 네. 그러니까 연습용차 그리고 이제 출퇴근용차 괜찮습니다. 키로수 보세요. 진짜 좋잖아요. 키로수 조작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조작하면 큰일 납니다. 조작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조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차주 아니면 성능당에서 보상해줘야 돼요. 환불 해주거나. 프로토 에어컨, 열선, 오디오 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다 상태를 보긴 봐야 되겠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예를 들어서 220이라고 쳐요. 자꾸 이걸 하네. 220이라고 쳐요. 이전비 뭐 한 15만원 나오겠습니까? 220에 8%면은 뭐 17만원 뭐 이 정도 되겠죠. 아무튼 뭐 15 잡고 그 다음에 30 더하기 30 더하기 30 이거는 차값, 이거는 이전비, 이거는 매도비, 이건 저한테 주시는 수수료 하면은 300이 안 돼요. 다 해서 보험료 빼고. 그러니까 저 차로 어차피 평생 탈 거 아니잖아요. 평생 탈 거 아니잖아요. 한 2년, 3년, 4년, 5년 이거 타면은 언제 폐차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한 뭐 잘만 타시면은 한 5년은 타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만 타면. 근데 그때 되면 많이 구형이 되니까 아마 3, 4년 보고, 길어야 3, 4년 보고 하더라도 1년에 한 50만원 꼴인데 뻥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타는 건데 수리비야 나오겠지만 그래도 키로수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뭐 18만, 19만, 20만 이런 것도 아니고. 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접이식 백밀러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뭐 근데 비슷한 가격대에 차가 되게 많아요. 이건 전후차니까 안 되고, SLX 뭐 11만이긴 하지만 뭐 상태 같이 비교해보고 이게 키로수가 짧아도 아니면 아닌갑다 하고서 이제 딴 거 보고 좀 올라가도 뭐 300 조금 올라가겠죠. 이건 골드니까 또 똑같은 거니까. 가죽이에요, 가죽. 네. 그러니까 성능도 대충 촉촉 봐도 2020년 6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교환된 거 9번이랑 18번 안쪽에 안 먹었으면 괜찮거든요. 밑에도 뭐 없고 없잖아요. 여기가 다 체크되면 다 양호거든요. 체크 안 된 거는 이게 없으니까, 내지는 이걸 체크하기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없거나 체크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체크가 그대로 안 된 건데, 11월 15일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오도오긴 합니다만 그냥 용도 따라서 하는 거니까 앞에 조금 찍힌 게 있나? 판금을 덴트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연식도 2008년이고 10년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뭐 한 다 해봐야 뭐 300에서 350 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보험료 빼고. 그렇게 하면은 연습용 차, 첫 차라고 하기엔 그렇고 첫 차를 갖기 전 차, 운전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기 좋을 차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한 판에 보통 판금하는데 보통 요 차종 같은 경우엔 펄이 안 들어가니까 7만원 들어간단 말이야. 뭐 조금 더 받으면 8만원 그래도 받겠죠. 보험 처리를 하면 물론 한 20만원 넘어가겠지만 퀄리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진짜 못하는 데는 이제 색이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중고차 매매단지 근처에서 색 안 맞아버리면 거기랑 거래하는 딜러들이 없을 테니까 중고차 매매단지 근처 잘 합니다. 이렇게 또 프라이드 신형 받고 100에서 200만원대 맞잖아요? 차값만 100에서 200만원대 보는 거니까. 그리고 SUV 현대 산타페 구형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이거는 21만까지 보너스 줘갖고 10,000km 보너스 줘서 어차피 수리비 들어갈 거 안다. 당장 타는데 문제만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공간이 필요해서 SUV다. 그리고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요거밖에 없거나 아니면 계획이 이건데 SUV 살려고 전화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산타페밖에 없습니다. 인천 것만 보는데도 지금 22대가 나오니까 여기 안에서 괜찮은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250 갖다가 차를 산다 치면은 일단은 매도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비 빼야 되니까 175만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차 가격을. 그러면은 보통 20만원은 빼준다는 가정하에 코드가 여기 볼 수 있는 코드가 한 195, 그러니까 200 밑으로 봐야 된다고 쳤을 때 250 갖다가는 살차가 없어요. 요거 한 대 있을. 내 색깔 뭐 그런 거 고를 수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능부터 보면은 검사 날짜가 2019년 5월까지. 용도 이력은 없고 여기 부식이 있대요. 루프, 하부, 펜다랑 부식이 있어도 겉만 깨끗하면 된다? 겉은 일단 깨끗해요. 여기 부식이 올라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1년 있으면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잠깐 타다가
말 거다. 가죽 시트도 있고 하니까 수리비 안다. 그냥 당장 뭐 엔진 미션만 안 뻗으면 된다. 라는 개념으로 타시면 부식이 뭐 하부에 있어도 연식 자체가 나도 여기 뭐 미세누 없다고는 하는데 여기 하나는 체크돼 있지만 여기 부식 하부 세척 그 누유가 좀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요건 근데 안 되겠다. 불안 요소가 좀 너무 크니까 요거 바로 나옵니다. 남바 흰 색깔이고 검사 날짜 내년 10월까지고 용도 이력 같은 거 없고 사고도 없고 뭐 없다. 미세누이 하나 있고 뭐 등속 조인트 미세누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일지 두쪽일지 모릅니다. 뭐 부식이야 있겠지. 그 당시 현대 기아니까. 그리고 3년식이면 엔진이 VGT일까? 네, VGT. 도어 미스 평근 그냥 다 상관없어. 그냥 2년 타다가 말 건데 뭐 라고 하시는 분 10월 1일날 들었으니까 수치상으로는 다 그냥 쏘쏘합니다. 외관이 당장 뭐 빨갛게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겉에서 봤더니 요 정도는 이해가 가고 라이트도 잘 나오고 뭐 등속 걸리는 거는 등속 조인트 돈이 좀 들어가겠구나 라고 한다면 등속 조인트는 한 1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한쪽에 두 쪽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6만원? 이 정도 들어갈 겁니다. 아마 두 쪽 다 해도. 근데 시트가 가죽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하실 것 같아요. 왠지 키로수 이거면 된다 그런 분들한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210이라고 올린 의도가 200까지 깎아주려고 하는 건가? 몰라요. 더 뺄 수 있으면 빼겠지만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200이고 곱하기를 또 했네. 200 더하기 15 잡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전비에요. 15가 그 다음에 30은 여기 매매단이 33만원 평균이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시는 게 30 이렇게 하면 278만원에 요거 하면은 300만원 갖다가 요거 사고 나머지 22만원어치는 수리를 해야 되겠다. 아까 등속 조인트라든가 그 다음에 엔진 오일도 한번 갈아야 되니까 뭐 300이 좀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하실 수가 있어요. 매연 저감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요거 보통 이제 스티커 안 붙어 있으면은 매연 저감 장치가 없는 거고 조기 폐차를 하려면은 수도권 지역에서 2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착순이고 대부분. 그러니까 너무 무조건 조기 폐차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계획을 갖고 구매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되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요청을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사이트를 매물을 고르시려고 고르시게끔 제가 만든 사이트는 사실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눈탱이 안 당하실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은 이 영상을 보고 더 떨어질 시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다. 한 200에서 진짜 비싸야 차값만 한 250 들겠지. 그렇게 따지면은 이것저것 다 해서 한 수리비랑 뭐하고 뭐해서 보험료 빼고 한 300에서 350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신 다음에 만약에 저한테 오시면은 같이 상의를 합니다. 안 팔 차는 요건 좀 별로예요. 고객님.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똑같이 해요.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건 은색 투톤이긴 한데 요건 좀 그건 좀 너무 비싼데 라고 하시면 볼 게 없는데요? 조금만 더 올릴 수 없어요? 그러면 딱 이거 예를 들어서 체크를 하고서 이게 인사이드 패널이 또 저러니까 약간 올리시면 되니까 사륜도 상관없다 하시면은 어차피 같은 금액이면 사륜 사는 게 나니까 4개월이 또 지났으니까 안 되고 좀 올려도 완전 무서워. 사륜의 골드. 와우.
20만 킬로긴 해도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가 짧은 편입니다. 내비도 있으니까 후방 카메라, 3D, 프로토, 열선 있고 성능부터 보면은 검사 날짜는 지나진 않았어요. 1월 17일까지입니다. 이건 쫄라갖고 해달라고 한번 해주실라나 모르겠어요. 거의 임박했으니까. 어차피 얼마 안 하니까. 사고 완전 무사고. 되게 좋아요. 근데 미세누가 3개다. 4개. 안 되겠다. 차체 언더코팅이 있으니까 밑에 하부 부식도 있겠구나. 라고 따졌을 때 그 밑에 거. 가죽 시트긴 하고. 350까지는 봐야 되겠구나. 차라리 이전비, 매도비, 수수료, 차 가격에 350이니까 이걸로 봤을 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따졌을 때 저는 누유가 있구나. 터보가 문제인가? 바로 문제구나. 요거 12만. 차 일단 깨끗해 보이고 VGT 엔진에 썬루프 있고 VGT 엔진에 성능 보면은 이것도 지났으니까 해달라고 하고 요거 있고 미세는 3개다. 이거 어쩔 수 없나 보다. 9월달에 들어왔고 아무튼 저는 똑같은 차값만 300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산타페 CM이 비스무리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전 산타페를 파는 게 차라리 조금은 더 안심을 조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가격으로 어렵게 산타페 CM을 팔진 못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팔 바에 요거를 사서 수리를 싹 다 해놓고 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산타페 CM은 미션도 좀 고질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미션 한번 수리하면은 바로 80 들어가니까 못해도 어디는 1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100만원 넘게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뽑아봤습니다. 네. 차가 많이 없는 건 아니고 이 중에 그렇다고 많이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여기 없으면 다른 지역 수도권 전체 다 보면은 많을 거예요. 98대 이렇게 있으니까 뭐 합리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뭐 수리비야 안 나오진 않을 거예요. 무조건 거의 뭐 3, 4, 50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연식이 연식인지라서 그거를 알고 사시면은 문제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한 이 정도로 했습니다. 경차로는 올류마티즈, 그 다음에 준준형으로는 세라토. 차가 많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연식 키로수 대비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무궁무진한데 지금 타도 엄청나게 쪽팔리는 디자인도 아니고 프라이드 신형도 연습용차 첫 차로는 나쁘지 않아요. 정말 용도가 출퇴근만 특화되어 있는 차를 찾으신다고 하면 디젤도 있는데 디젤은 사실 조금 터보라든가 지금 겨울 시즌에 딱 이게 냉간시에 들어오면은 좀 바람 빠지는 소리가 조금 들리거나 벨트가 좀 그렇거나 컨디션이 좋은 차가 많이는 없을 거예요. 차라리 휘발유가 좀 안정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는 오늘 SM5 520만 하려고 했었는데 요게 생각보다 조금 이제 단가들이 제 생각보다는 조금 나갔어요. 한 100 중반이면 적당할 줄 알았는데 차값만 200에서 왔다 갔다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형차는 안 받고 구형 산타페 이렇게 요거는 수리비 좀 얼추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이건 조금만 뭐 타이어 정도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느낌상 요거는 수리비가 아마 30 정도에서 왔다 갔다 들어갈 걸 각오하고 사시는 게 그게 바람직합니다. 예.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10년이 넘었으니까. 요거는 수리할 게 올류마티즈 느낌으로 많이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수리할 게 요것보다는 조금 더 있겠지? 요게 좋은 차 있으면 진짜 땡큐입니다. 세라토는 뉴 세라토로 그냥 세라토도 한번
마무리로 보면은 수도권에 다 해서 이 디젤도 있으니까 다 빼고 보면은 키로수도 빼고 보면 몇 대가 있을까? 40대. 수도권 전체 많이 없어요. 이건 사고 찰까? 옵션은 나쁘지 않은데 사고 찰까? 네, 사고가 있어요. 제 차가 아니면 제 차는 제가 아니까 파는 거지. 다른 거는 불안해서 수수료 30만원 벌자고 못 팔겠어요. 제 차는 제가 아니까 파는 거니까. 뭐 문제 있으면 제가 해드리면 되니까. 이거 150만원이다. SLX다. 후방 카메라? 볼 수 있는 모니터는 없네요. 선만 있지. ECM 루밀러. 하이패스는 아니고. 디젤인데 보면은 뭔가 나오긴 하겠지만 미세는 3개다. 동력조향일까? 터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접이식 백밀러 있는데 여기에 희망을 두면 안 되겠다. 1페이지는 살게 안 보여요. 원래 이게 200 초반에 진짜 좋은 차 많이 팔았었는데 작년에. 또 디젤이네. 성능부터 보면 검사할 때 있고. 이 정도면은 좀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너무 덕지덕지 있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 근데 누유가 많다. 아무튼 뭐 이렇게 차가 많이 없어서 정말 좋은 차인데 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프라이드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100에서 200이다 보니까 수리비를 아예 염두를 안 하고서 구매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차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에서 200만원대 제가 추천할 만한 차 뽑아봤는데 수리비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라톤 차가 많이 없었고, 올류마티즈는 정말 200만원 미만으로 고르기 정말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예, 제가 안심하고 팔 수 있을 거고, SM520도 SM5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격 좀 올리면은 또 GSM5가 나온다라는 게 또 있긴 있어요. 그거는 300에서 400만원대 차량에서 왠지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형차 또 토스카가 200만원 안 되는 금액으로 또 나오긴 해요. 그렇게 보면 또 인천만 43대 있어요. 또 이것도 어쩌다 보니까 제 차 홍보가 됐는데 이거 제 차예요. 170 사고 무사고. 뭐 예를 들자면 성능 그냥입니다. 미세는 2개 있고 뭐 11월달 나쁘지 않습니다. 내비도 있고 선루프는 없는데 뭐 천장 방음돼 있고, 근데 휠은 싸제일이에요. 차라리 순정이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요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SM5보다는 연식이 좋아요. 같은 금액이면은 토스카도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이제 고르면은, 근데 요거는 수리비가 SM5보다는 왠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정도는 들어갈 각오하시고 사셔야 되지 않을까? 안 들어가면 좋고, 이런 식으로 한번 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도 좀 이제 주저리 좀 많을 텐데, 연말로 해갖고 또 이제 100만원대부터 1000만원 정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 했던 차
그리고 좀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차, 제가 리스트 목록을 뽑아놨어요. 전에는 뭐 할까 고민하다가 했는데 했던 거는 이게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할 만한 차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4가지, 그 중에 그 4가지였어요. 좀 이제 많이 싼 것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00만원, 200만원대 이렇게 한번 해봤고, 비싼 차, 수입차는 내년부터는 이것도 이제 공약하면은 또 못 지킬까봐 예전에도 계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똑같은 것 같아요. 반성을 하면서 아무튼 요청해 주시는 차라든가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영상을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네. 아무튼 반성을 또 하면서 최대한, 전 작년이랑 지금이랑 그렇게 오히려 퇴보됐으면 퇴보됐지 좀 나아진 것 같지는 않아서 좀 굉장히 제 자신한테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내년 이맘때는 좀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1년이 되게 뒤로 느껴지는데 시간 가는 거 보면 엄청 빠릅니다. 네. 아무튼 반성을 또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이렇게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꾸준히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늘어날 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아직 구독하기,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여기 한번 눌러봐 주시고 그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은 제 영상을 올릴 때 즉시 제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되시는 점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도 눈탱이 안 당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무튼 일주일에 하나를 하든 2개를 하든 진심을 담아서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보다 전화가 빠릅니다. 그 전화로 주시면은 이쪽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원활하고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바쁠 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잡일이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쁘시죠? 통화 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 가끔 진짜 손님 계실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영상으로 뵈졌던 그분만인지 되게 신기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시면 그런 사람 아니고 그냥 일개 중고차 딜러입니다. 편하게 대해주시고 해주세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상으로 그냥 홍보도 하고 그냥 안내도 해드리고 하는 것 뿐입니다. 진짜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네, 대단한 사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대해주시고 궁금한 거 안 사셔도 되고 안 파셔도 되니까 다 물어봐 주시면은 있는 그대로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